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리는데 네. 지난주에 저 이동형 TV를 보다가 깜짝 네. 놀란 게 술 먹고 방송을 하는데 역시 프로페셔널들이라서 네네. 다들 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뭐 근본 없는 방송인들이라서 뭐 이렇게 술도 먹고 합니다. 예. 아니 가끔 이렇게 또 네. 그렇게 변주를 하면 그 많은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살짝 이제 저는 맥주 한 잔 정도 먹었는데 좀 이렇게 방송에서 살짝 풀어진 모습 보여주면 좋아합니다. 우리 경향 TV도 한번 음주 방송 한번 갑니까? 제가 사실은 술 먹고 기사는 굉장히 잘 쓰는데 술 먹고 제가 방송은 한 번도 그래요? 시도를 안 해봐서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되게 희상이 잘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상 굉장히 잘 쓰는데 네네. 방송 자체는 너무 불안합니다, 솔직히. 예. 경향 TV는 좀 더 있다가 크는 집은 위험해. 다 큰 집은 괜찮아. 그러니까 크게 물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네. 저기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술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홍장원의 홍장원 흉내. 야, 음. 정말 그게 짤이 너무 많이 돌더라고요. 네. 저 그거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네. 워낙 그런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을 우리가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언론 통해서 그 홍장원 차장이 하는 거를 네.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외워줬어요. 그 말이 대사가 네, 외워줬어요. 그냥 이름이 또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에 안 믿었던 성묘학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좋으니까. 네. 어쨌든 그 발언, 그분이 뭐 앞에 했던 행동이나 뒤에 어떻게 또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정보가 좀 제한적이니까 뭐 다른 거는 판단이 아직 좀 시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 발언만큼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좀 시원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이름이 같아가지고 일주일 방송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름 특수를 톡톡히 누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 후 구속되며 국면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제 헌재 심판정과 법원 재판정에서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월요일 정치비상구 1부 순서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연휴에 눈발을 헤치고 네. 비상구 스튜디오까지 오신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연휴의 방송이어서 네. 이 어떤 텐션을 어떻게 가져가실까 궁금했는데 네. 연휴 한복판에도 이렇게 높은 텐션으로 방송을 하시다니 아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가 경향TV 정치비상구의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아. 몇몇 경쟁 방송들이 쉬기 때문에 이때 빈집털이 안 하면 우리 언제 아이, 방송 그럼요. 피하합니까 지금. 네. 이럴 때에서 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구나 열심히 뉴스공장이 해보겠습니다. 워낙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네. 방송이 굉장히 군소 방송이에요. 이런 날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네. 그나마 좀 옵니다. 네. 게릴라전 합니다 오늘. 근데 또 용계인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요. 막중한 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연휴 네. 첫날인데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 명절에도 여러 가지 네. 인사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내란 사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네. 국조특위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예년에는 이제 명절마다 당 차원에서 이제 명절 인사를 뭐 저희도 다른 당들처럼 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시도당 중심으로 시도당별로 이제 인사를 좀 드렸고요.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준비에 뭐 저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그렇고 좀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 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지난 이제 금요일에 보통 이제 귀성길 인사라고 하는데 여당 지도부가 네. 서울역에 갔다가 네. 한번 호되게 당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1년만 지나면 네. 다 까먹는다. 근데 네. 벌써 한 6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까먹을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아마 아주 매섭게 이렇게 깨닫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들이 좋아가지고 네. 아마 가게 되면은 우리를 뭐 응원하는 그렇죠. 사람 좀 있을 거다. 네. 이런 이제 알량한 생각으로 네. 봤을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닥 예. 민심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영상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크게 목소리 내어서 꾸짖지 않으시더라도 네.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신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나눠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눠주는 팜플렛을 안 받고 고개를 돌리면서 회피한다거나, 자리를 맞아. 뜨시던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영상 보면서 내가 서울역에 있었어야 돼.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슈퍼스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 아쉬움이 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전에 의원총회에선가요? 그 지역구 가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녀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날 20분 만에 인사를 네. 접은 걸 보면 본인도 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조어가 또 어. 내란 빨갱이라고. 야, 이게 세상에 살다 이제 별 조합이 다 나옵니다. 예, 내란 빨갱이라는 말이 그 등장을 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예. 그렇게 등장을 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설 귀성길 인사를 가게 되면은 그 역 승강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직접 이 배웅도 네. 하고 이런 게 네. 이제 보통 상례인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보니까. 너무 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그 민심을 좀 직시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힘도 변화하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제 드디어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검찰의 처분을 통해서인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아마 이제 그러니까 구속기간 연장이 2번 정도 불어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도 불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잠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제 구속기소라고 하는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54일 만에 구속기소 결정인데 사실 내란이라고 하는 죄의 중함에 비하면 좀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이미 구속되어 있고 기소되어서 심지어는 재판까지 시작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이제서야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좀 비상식적인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윤석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설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2025년에 좀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메시지는 내셨던데. 메시지도. 네. 설 메시지를 내셨던데. 네, 아니 뭐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저도 자세히 안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보진 않았는데. 저는 네. 그 메시지를 막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내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고 있을까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사실 네.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그걸 보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통령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었을 리는 없고 김건희 여사가 만들었으려나? 어. 아니면 누가 만들었지? 변호인단이 만들었나? 이런 어. 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장이 나오는 경로들을 보면은 대체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의원님의 지적대로 만에 하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런 그 사적인 업무에 고용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후적으로 문제 삼을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를 삼을 만한 게 아니라 문제죠. 그냥 그 문제죠,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검찰의 구속 기소까지 오기까지 이게 마음 졸일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체포영장이라는 것도 발부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집행 과정 놓고서 의원님 계속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첫 번째에 공수처가 갔을 때 저는 시간까지는 좀 예측을 했거든요. 아침에 한 7시쯤 시작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를 해보면 네. 사실 이제 밤을 새면 5시부터 7시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춥고 네. 그리고 이제 출퇴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질 때 그래서 그때쯤 출발해서 뭐 한 오전 내내 좀 씨름하고 오후면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공수처가 첫 번째 시도에서 너무 빠르게 이제 포기를 그러니까. 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정말로 2차 시도에서는 이게 그러면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의지를 좀 분명하게 밝힌 만큼 저는 사실 경찰과 공수처가 그렇게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는 것을 국회에 와서 이번 시기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수사결을 만났는데 그런 약조를 한 것들을 모습을 네. 처음 봤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보통 이제 네. 수사기관들이 뭐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거나 뭐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뭐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에는 국회에 와서도 그렇고 기자들 앞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는 걸 보면서 네. 이렇게 의지는 확고하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사실 그 체포영장 두 번째 집행할 네. 때 하루 전에 막 밖글로 밤 12시에 집결해서 새벽에 5시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확인은 확실하게 안 된 상태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설마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 왜 이제 결혼 얘기할 때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체포영장도 그랬고 관저 관저 들어갈 때까지 몰라. 몰라. 관저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새벽까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잠을 못 잤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체포해서 구치소에 데려왔더니 그때부터는 그 모든 조사에 불응하면서 여러 가지 네. 적법 절차의 논리를 따지는 이런 상황들이 또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걸 다 따졌지만 모든 거에 다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법원의 어떤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이미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허를 한 것도 이 내용에 대해 다툰 것이 아니라 좀 그렇죠. 절차적인 네. 것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의 결과도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법 상식대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말씀대로 공수처법상의 입법 미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을 때 그냥 공소제기 여부만 빨리 판단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두고도 여권에서나 윤석열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경강부회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네, 오히려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사유는 그동안의 그 공수처의 구속 수사가 정당했다라는 반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법원 측에서도 연장 거부 사유로 검찰청 수사가 수사를 계속할 사유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미 수사에 불응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냥 피의자 신문조서 하나를 좀 애걸복걸해서 받아보는 그런 시도가 네.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판단을 법원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기본적으로 여권의 논리라는 게 사실은 참 재밌는 게 율사 출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다 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네. 위법에 기초한 수사고 위법에 기초한 영장 발부고 위법에 기초한 기소래 다 위법이래요 보니까. 네. 네, 이게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네. 이거 너무 얼토당 법에 대해서 무지한 법 무지렁이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님께 왜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지 바보 전략입니까 진짜로? 저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기현 전 대표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판사와 검사를 구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본인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네. 한 방에 그 스스로 부정해버리기도 쉽지 않은데 네. 진짜 저 국민의힘의 어떤 집단적인 힘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인생조차도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을 서슴없이 할 만큼 네. 굉장히 네. 강력하구나 저 질서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점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다 이제 대권 주자로서 네. 뜻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판사 막 구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등은 조용히 있는 김문수 장관이 1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 말은 국민의힘은 그냥 정광훈 목사의 그 세력이 점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기현, 윤상현, 권성동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그 정광훈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원웨이에 따로 정광훈 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집권 여당이 됐다 정광훈 당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은 아까 말했던 뭐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기 이력을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면서까지 뭔가 지금 현 상황을 두둔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대선에 도전한다 이런 동기적인 측면을 말했는데 막상 그 정치인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 억지로라도 변론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근저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저게 변론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네. 사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까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어떤 초법적인 행동에 저는 이유라는 어떤 서사를 부여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이상한 논리는 이상한 이상하다고 논리다라고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네. 거지 그거를 막 해석하면 서사가 네. 부여가 되니까요. 뭔가 좀 우문현답을 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유를 네.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보면 윤곽근 변호사, 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고요. 김홍일 변호사,
방통위원장도 했지만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친정인 검찰을 상대로 기소했다고 했더니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입장 내놓습니다, 지금 의원님.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검찰총장 검사로 수십 년을 살아서 그 검사의 우두머리까지 갔는데 검사 네. 우두머리의 어떤 말로가 내란 우두머리인 거니까 뭐 본인들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라는 게 사실은 무기 아니면 사형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이제 다시 세상에 못 나온다고 본인들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아무 말이나 막 갖다 붙이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너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전에 검찰총장이나 검찰이던 시절에 어떻게 수사를 했을지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소름 끼칩니다.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죄가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겠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네. 짓인들 못했겠을까 이런 생각마저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논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MC 장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백일하에 다 알고 있지만 네. 뭐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라는 게 다 한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조특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느끼셨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군 수뇌부의 어떤 증언은 이미 충분히 나올 네. 만큼 나온 것 같고요. 윤석열 한 명이 이제 부정한다고 해서 막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만 하겠느냐를 놓고 네. 따져보면 당연히 이제 뭐 곽종근 사령관 같은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저는 그런 건 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탄핵 심판도 그렇고 형사적 절차도 그렇고 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내란을 벌였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 그날 12월 3일 밤에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를 못하게 하고 체포를 다 주요 인사들 체포하고 나면 그 다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1차 계획에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2차 국면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뿐인데 이 2차 국면이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다 예측이 가능하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지시서에도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 2부 네. 계엄 그러니까 내란을 모의했던 사람들이 첫날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모의를 했는지까지 밝혀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그 12월 3일 밤 8시에 먼저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네. 역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쏙 빠져 있죠. 네. 아.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문건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넘버링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8번이라고. 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그 탄핵 심판 나와서 자기가 쓴 네. 거에는 8번이 없었다, 넘버링이 없었다라고 네. 하는데 뭐 그 말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네. 네. 누군가 수합해서 한 번에 뽑았거나 편집은 부하직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보면은. 네, 네. 아니면 이제 그 본인은 컴퓨터 타자도 못 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 그런 쪽번호 매기는 기능이 있는 걸 몰랐거나 뭐 어, 여러 네.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음. 최소한 7명 네, 앞에 7명 최상목 권한대행을 제외한 7명이 받았던 네. 거고 음. 근데 2명이 받은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경찰청장,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네. 그리고 네. 그 외교부 장관까지 음. 받은 거고 여기에 최상목 부총리 하면 4명이거든요. 네. 최소 4명이 더 받은 거죠. 아. 그 그러니까 4명이 이게 누굴까? 상식적인 생각인데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반박을 하니까 뭐 이면지를 썼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써준 문건인데 지시한 문건인데 이면지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숫자 적었다고 할 아니, 수도 있고 정말로 얼척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징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의원님이 국조특위에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네. 이분은 많이 의심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네. 뭐 실제로 이제 소방을 동원해서 네. 경향신문 여기 네. 이제 단전 단수를 오늘 방송 지시했다는 건 못했어요 아닙니까? 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중요 임무 종사자죠. 그러니까 네. 그 소방과 경찰이 이제 행안부 이제 네. 소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손발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다 구속이 됐는데
그 네. 손발의 몸통인 이상민 장관만 음. 불구속 수사로 수사도 제대로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손발이 구속됐는데 당연히 구속 수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12월 5일에 국회에 와서 행안위에서 되게 떳떳하게 증언을 열변토했죠 했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그때는 다 이제 증언 답변을 했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려고 맘 먹으면 다 했지 우리가 못했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네. 만큼. 야. 그리고 제 기억에 그 지금 대통령 측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그 통치행위라는 단어를 이상민 장관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처음 썼던 걸로 저는 아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아마 그 12월 4일 밤에 모였던 그 법무부 장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뭐 법제처장, 민정수석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네. 모였던 그 멤버가 사실은 그 논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논리를 가지고 다음날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네. 이제 발언을 한 건데 근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촉이 왔겠죠. 아 이거 네. 자꾸 답변하다 보면 음. 큰일 나겠구나. 네. 그래서 바로 사퇴하고 김용년, 이상민 두 사람의 사이만 대통령이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매우 수상한 여러 정황이죠. 국민의원들 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청문회장에 서가지고 네.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앉아 있는 모습 혼자 버저지 사진 찍혔어요. 네. 네. 그 시작하기 전에 옆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이 되게 알콩달콩 막 손을 잡아가면서 대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전후회구나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러더니 네. 박성재 장관이 총대를 맸죠. 음. 이 증언을 그러니까 증언 선서를 하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게 해달라라고 오. 박성재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해서? 네, 저는 네.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음. 총대를 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모든 답변에 이제 증언을 거부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야, 근데 의심이 당당 드는 게 네. 떳떳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12월 5일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청문회장에서도 본인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도 혼자만 네. 독박 쓰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 소방청장에게 그런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다면, 네. 저는 지금까지도 숨죽이고 앉아 있다가 이번에 증인 나와서 이제 뻔뻔하고 당당하게 저는 전혀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계엄을 반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지금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또 한 놈만 팬다는 정신으로 그날 무려 9번이나 네. 동일 인물 이상민 전 장관령에 질의를 하셨죠. 네, 뭐. 네. 근데 끝까지 네. 답변을 못 들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답변을 그 전에 백혜련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거부하겠구나라는 예상은 사실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조차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책임선상에서 약간 비껴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타이밍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 저한테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네. 두 가지 이유가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보자면 그때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언을 솔직히 하면 내란 법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고요. 네. 왜냐면 소방에 대한 그렇죠. 진술이 이미 나와 네. 있으니까 진술을 만약에 사실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솔직히 말해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고 아.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가 되기 네. 때문에 증언 네.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상민 전 장관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소방청장도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 아까도 그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 간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요. 당연히 빠르게 구속 수사를 네. 하고 기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이렇게까지 나라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나 국민에 대한 미안함은 요만큼도 없는 거네요. 네, 자신에 대한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만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 왜냐면 이제 국무위원 부분들이 국정조사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네. 않아가지고 그날 밤에 경찰의 요청으로 네. 재난안전통신망이 국회와 한남동 공관총, 그러니까 국회의장 공관총과 네. 용산 대통령실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 기지국이 깔립니다. 네. 이게 아. 뭐냐면 사람이 많을 때
뭐 재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네. 사람이 많으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전화가.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따로 이제 쓸 수 있는 통신망이 있고 그 기지국들을 이제 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에 당시가 밤 10시 반 넘어서 네. 이제 계엄이 시작됐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국회와 공관촌과 대통령실에 갖다 놨다라는 재난 건 통신망을 네. 저는 통신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고 네네. 통신 생각은 안 했을까? 왜냐하면 아. 저희는 국회 그날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네. 통신 끊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국회의원들끼리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메모에 보면 서울시 그리고 수방사 그리고 경찰이 공동 상황실을 네. 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낮에 재난안전통신망에 갑자기 수방사가 이제부터 이 채널은 저희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낮에 잠깐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수방사령관은 지금도 국회를 지키러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단순히 그냥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우발적으로 네. 온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네. 재난안전통신망까지 그러니까 통신망 단절까지를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냐라는 야. 의심을 저는 갖고 있고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동기지국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네. 제가 좀 확인을 한 건데 아. 이거는 사실 이상민 장관 네. 관할인 거죠.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국회 이제 민간 통신망이 통신 3사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망을 끊었을 때 네. 말 그대로 정부 사이드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 통신 단절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음. 재난안전 통신망 가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기지국을 네. 그 각 포인트들에 갖다 둔 거죠. 아, 그러니까 음.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소통이 어렵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이래라 저래라 소통이 가능한 망을 당일에 갖다 놓고 가동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 공관총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 공교롭게도 이제 수방사 병력들이 다 있었던 장소들이고요. 야. 그러니까 그 병력들끼리 소통을 하거나 대통령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아니 충분히 분통 할 수 터지는 게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태원 참사 때 재난안전 통신망 제대로 작동 안 안 했죠. 썼어요. 네. 제대로 안 쓰고 썼어요. 문제였는데 네. 그거를 맞아요. 지들 개엄할 때는 좀 쓰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는 게 네, 밤에 정말 분통 터지는 출차했습니다.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계엄이 빠르게 해제가 되면서 그런 불상사는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이 계엄과 내란 시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경고성, 뭐 호소용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정말 친위 쿠데타다라는 네. 것이죠. 네. 아 그렇군요. 거기에 보태가지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지금 국민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네. 계속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전히 아직은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보니까요. 네. 네,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만 한 상태까지 재신청을 저도 한 이제 상황이고, 확인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네. 이렇게 경찰의 그런 영장 집행을 그런 방식으로 막는다라고 하면 네. 바로 현장에서 연행되고 구속입니다. 그렇죠. 네. 많이 집회하면서 보셨을 많이 거예요. 봤어요. 그런 모습도 실제로. 경찰과 네. 실행하다가 조금 시비가 붙었다가 좀 격해졌다는 이유로 바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하는 거 많이 네. 봤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 근접 경호를 하는 인물들에게만 뭔가 좀 다른 잣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그 김성훈 경호차장은 그런 전언이 있었어요. 그 SBS에선가 보도됐던 내용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될 때 내가 총 들고 나가서 맞아.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뭐 무슨 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 네. 최근접에서 네. 어떤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좀 너무 소름 아니 끼치는 그 상황이었어요. 더 소름인 거는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네. 김성훈 차장이 그 대통령과 변호인을 같이 쓰잖아요. 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운 건 맞는데 난 그런 그런 어디는 말은 한 한 적이 적이 없다. 나중에 번복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다 수사 운게 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그렇다는 게 다 중요해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무집행방해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이어졌느냐를 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공간에
대통령실 직원들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수사하면 다 드러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 경호법상에 직권남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정한 직원들을 뭐 직무배제를 지시한다거나 따를 수 없는 증거인멸 지시, 비화폰 삭제 지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한 거를 그 말 그대로 혐의를 재구성을 해가지고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이 아니고 네.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어. 이번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는 그 평일날만 영장 청구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설 지나고 연휴에는 아마도 음.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영장이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그렇죠. 검찰 선에서 네. 계속 커트를 음. 하고 있는 게 검찰은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구속 기소라는 네. 마치 검찰이 엄청난 결단을 한 것처럼 네. 막 보도도 되고 하지만 저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조선일보에서 국무위원들 무혐의 처분할 네.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비교 최근에 네, 네. 그게 검찰에서 나온 흘린 말이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걸 텐데 그냥 어느 정도 검찰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한 선까지만 네. 구속 기소하고 처벌받는 거야라는 어떤 또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기준은 우리가 만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검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놓을 수는 없고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감시가 필요하고 네. 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호처라거나 아니면 그 국무위원들 추가적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이 대통령이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자녀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음. 그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 의원님께서도 오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사를 더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란 국조특위 앞으로 어떤 일정이 좀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 청문회 2번과 현장 방문 1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증인들, 그 중요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청문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청문회 기간 동안 이 좀 중요한 증인들이 출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게 지켜보고 네. 계시는데요.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야당 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무위원들을 포함해서 어떤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더 있었는지 그리고 그 12월 3일에 군이 했던 행위뿐만 아니라 이 계엄을 모의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모의했는지 내란은 사실 모의만 해도 네.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엄벌 받죠. 네, 그 부분들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들여다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이제 청문회 기간 동안 네.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덧대서 여쭤보면은 국조특위 의원들 중에서 네. 이 관저가신 분들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보통 어떤 변소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에? 글쎄요, 그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마 느끼실 텐데 네. 질문이라는 걸 별로 준비해오지 않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아니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의원님. 아니 막 네. 그 질의가 5분이면 앞에 한 2분 정도는 막 증언하고 있는 네. 공직자들을 막 압박하는 말들을 막 해요. 아. 예를 들면 왜 너 혼자 살겠다고 네. 하냐, 부하들을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부하들을 생각해서 솔직하게 다 말해라가 아니라 네. 왜 너 혼자 살려고 다 얘기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우리가 부정선거에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선관위를 대상으로 부정선거엔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날 그 질의가 나오던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많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던 날.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뭔가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네. 하루 종일 이제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야당에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딴지를 거는 네네. 그런 내용들에 네. 대해서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관저의 스크린 골프장, 뭐 그 안가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봤냐 이런 얘기를 아니, 검증하러 하는데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3분을 써요. 네. 그런 질의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 놔주지. 표정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맞아요.
웃고 웃어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네. 아니 군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상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 너 네. 웃어? 야. 웃어 이거잖아. 진짜 재밌어? 재밌어 재밌네 이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때 괴롭힐 때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요. 같이 하면서도 아마도 이제 그 울분 터지실 것 같은데 네. 그 조절하기가 네. 힘들 것 같아요. 화병 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보시면서 비슷한 느낌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용혜인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애칭으로 네. 용요원으로 불리고 계세요. 선글라스 안 쓰고 오셨습니까 오늘? 네. 아, 네. 오늘 눈이 많이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옷차림 블랙 요원인데요. 네, 블랙 요원이시군요. 전 화이트입니다. 저 홍장원 블랙 요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용혜인 의원님 댁에 네. 보내드리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비상구는 곧 이어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